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아침 일찍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요즘에는 아카시아 향이 아주 진하게 풍겨 나오는데 그 냄새를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말기암 환자이셨던,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수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지내시라고 했던 분, 박성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즉석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30분 서서 박성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접지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압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 올리기는 그렇고 조금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특별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생겨서 병이 안 생기는데 마이너스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피레침이 천둥번개 벼락이 치면은 피레침 선을 타고 땅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벼락을 쳤는지 모르잖아요. 천둥 벼락은 플러스 생깁니다. 그 다음에 땅은 마이너스, 땅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기인데 땅을 밟으면, 땅에 닿으면 접지가 되면 그 활성산소가 땅속으로 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금방 치유가 점점 좋아지겠지요. 활성산소가 염증을 만드는데 만들지도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가서 공격을 안 하니까 땅속으로 생기는 대로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게 맨발입니다. 이렇게 닿으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앉아 계셔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닿기만 하면 됩니다. 시골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그냥 마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텃밭에 가서 물 만지고 농사 지면 됩니다. 발로만 활성산소는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피부든지 닿기만 하면 됩니다. 손이 닿아도 되고, 저는 처음에 할 때 의식을 네 발로 했습니다. 손으로 끼고 발로 서지를 못하니까, 허리가 썩어서 서지를 못하니까 저기 올라오는데 그 언덕 입구에 올라오는데 2주를 했습니다. 길 힘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떨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오는데 2주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닿기만 하면 빠집니다. 옛날 분들 제일 지혜로운 게 여름에 해수욕장 한번 가서 오래 찜질하잖아요. 그럼 몸이 시원하고, 그게 의식이에요. 네, 여기까지.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 인터뷰를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교수님은 집이 덕소이신데 오후에 맨발 걷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산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지팡이에 구리선을 연결하여 땅과 접지시켜 겨울에도 운동화를 신고서도 접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 이런 비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2019년 맨발 걷기의 선구자인 박동창 회장님의 저자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사인도 받고요. 맨발 걷기 체험도 같이 했었습니다. 2달 만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그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 속 74페이지서부터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정말로 경이로운, 이것은 정말 경이롭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이로운 치유 사례와 그 치유 효과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동창 회장님이 외국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2001년도부터 폴란드의 카바티 숲길을 맨발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2001년 당시 TV를 통해서 간암 말기의 환자였던 이주선 씨가 청계산을 맨발로 걸어 건강을 회복한 치유의 기적을 보고, 아, 저 숲길 맨발 걷기에 무언가 모를 치유의 비법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뇌리를 스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맨발 걷기 이후에 박동창 회장님은 스스로 수많은 병증으로부터 회복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과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사유한 결과를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펴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2016년 7월에는 아예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초대하여 무료로 숲길 맨발 걷기를 가르치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일반 시민으로부터 각종 수많은 치유의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맨발 걷기는 치유한다라는 이 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모집단 자체가 크지를 않아 가지고 연인원 약 16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약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그 모든 치유 사례를 보편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숲길 맨발 걷기에는 무언가 모를 치유의 비법이 숨어 있다는 처음에 그 생각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이 책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기 간암, 임파선암, 폐암을 치유한 사례입니다. 2001년 SBS 방송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이주선 씨, 남자인데 당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에는 강경화, 1997년도에는 간암 말기, 혈관까지 전이되어 가지고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았답니다. 1998년 3월에는 임파선암과 폐암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동생도 1998년에 간암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수술 불가 상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기사가 2008년 11월호 레이디 경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원 후 집에 들어누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마지막 희망이다 라는 생각으로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청계산을 맨발로 걷고 숲길을 돌아다녔답니다. 그 한 달 후에 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전국에 방송된 것입니다. 그 후에 병원을 찾아 다시 검사를 하고 촬영을 해보니까 거의 석화되었던 간이 완벽하게 재성되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간과 폐, 임파선까지 뒤덮었던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그 방송은 맨발로 숲길을 걷는 치유의 비밀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동창 회장님도 그 방송을 보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2001년 4월부터 숲길을 맨발로 걸어서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박동창 회장님이 경영하던 해외의 은행 매각 과정에 당면했던 여러 위험들을 잘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암을 치유한 사례입니다. 2015년 5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끝에 유방암은 치유되었으나 수술하던 중 갑상선 종양이 발견되어서 병원으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주민 씨 가명인데 66세. 이 이주민 씨는 갑상선 종양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악화를 막으려고 등산화를 신고 대모산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등산 후 돌아오면 끝도 없이 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 2018년 3월 박동창 회장님의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나와서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숲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졸리고 무기력한 증세가 사라졌고 등산 후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맨발 걷기에 매일 매달렸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인 5월 26일 같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과거 3cm 크기의 갑상선 종양이 1.6cm로 줄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오로지 맨발로 2개월을 매일 대모산을 걸은 것 외에는 달리 그러한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의사도 이제는 2년쯤 후에나 보자면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증 당뇨병과 갑상선 암을 치유한 사례입니다. 조병목 씨, 72세 남자인데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왼쪽 뇌 수술을 받은 완치 확률 5%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였었습니다. 그는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혈당 지수가 350에서 370을 오르내려서 그 이후에 7년간이나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던 가운데 대학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 날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증증이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와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 다시 다른 한 대형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그것을 본 그분의 부인이 우선 먼저 민간요법을 해보자 해서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서 먼저 이제 전신에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답니다. 그러나 뚜렷한 차도를 못 느끼던 중 교회에 교우 중 한 사람이 복권곡식을 먹고 맨발로 걸으면 자연치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주 3회 이상 주변의 대모산, 남한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로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답니다. 발이 이제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졌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답니다. 심지어 영하 20도가 웃도는 추위에도 맨발로 샌들을 신고 지냈답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당뇨약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너무나 가뿐해지면서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당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예 갑상선 암은 더 이상 검사도 해보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통설을 뒤집는 경이로운 맨발 걷기의 치유의 기적이자 그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뇌 수술로도 치유하지 못하던 만성 두통을 치유한 사례, 아토피 피부염을 치유한 사례, 뇌졸중 후에 찾아온 왼쪽 반신마비를 개선된 이야기, 고혈압, 족저근막염, 무릎 연골 통증과 이런 족저근막염을 치유한 사례, 또 근골격계 문제점들을 치유한 사례 등 많은 사례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소개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혼이 잘됨 같이 네 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 병이 찾아왔다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밤 이 세상을 여러분이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5만 가지 병이 찾아오더라도 5만 가지 치유의 길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는 질병 관리만 하지 건강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게 미라클 모닝입니다.